지금부터는 정치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시간이 좀 많지는 않은데, 자, 정치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홍준표 경남지사 얘기를 해볼 텐데,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서문시장의 적통이다. 조금 전 3시에 홍준표 지사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혹시 들을 수 있습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이다. 앞으로 두고 봐라. 달라질 거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내가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전부 기가 죽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대선 토론 나가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내가 대선 토론 나가면 문재인 후보쯤은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어. 근데 정 의원님 어때요? 아니, 서 변호사님? 예, 제가 이게 서문시장은 제가 전공이니까. 네, 원조시래요, 원조. 전공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게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초중고를 평리동 서문시장에서 나와가지고요. 네. 저는 이게 그 홍준표 지사하고 우리 김진태 의원 정말 이게 그 논쟁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저도 보수지만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저는 이게 품격 있는 언행이라 봅니다. 근데 정말 뭐 개가 어쩌고 그 뱀장사가 어쩌고 저는 정말 이게 부끄러워요. 이번에도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신부사님, 박근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출정식 장소부터 바꾸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사람이 해서 내가 알지. 근데 나는 그건 내가 특별한 입장이 아니지. 대구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다. 김진태는 아베는 게 원래 정말 의의가 없는. 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뭐 애들, 개,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아니 뭐 애들은 가라고 하면은 무슨 뱀장사입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저는 도대체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하면 이게 저게 과연 대권 후보가 할 언행입니까? 저는 이게 일반 국민도 저래 안 한다 봅니다. 네. 이게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막말을 하는 것 자체에 밑바탕에 백인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뭐 이런 요인들을 좀 담고 있어서 결국 뭐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네. 지금 그 두 사람이 논쟁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상징적인 서문시장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저런 언어들이 오히려 그냥 정치를 희화화시켜서 국민들이 외면을 받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한 동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짧게 한번 더 붙이면은 지난 총선 때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 삼보 일배하고 막 석고대제 맞아요. 쇼하고 기억납니다. 예.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민들은 되게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그랬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홍준표 지사가 어찌됐건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그 화면이 준비됐으면 뭐 잠깐 짚고 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자유한국당 이제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어찌됐건 지금 뭐 고만고만하긴 합니다만 홍준표 지사가 11.5%로 일단 선두를 달리고는 있습니다. 홍 지사가 이제 네, 글쎄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수혜자가 사실 홍준표 네. 지사로 지금 분석되고 어느 정도 있죠. 이제 지지율에 계속 반등해 나갈 수 있을지 저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자, 홍 지사에 이어서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김제동 대변인, 고영태 문체부 장관인데, 아니, 정 의원님,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내각 뭐 그런 명단이 뭐 이제 지라시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게 돌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또 뭐가 돈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쫙 명단이 보여지고 국무총리 있죠. 박원순, 기획재정 이재명, 외교부 조국,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영태, 교육부의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청래,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고영태, 대변인 맨 밑에 보이시죠? 김제동, 비서실장 이해찬. 물론 이게 참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거 누군가가 하여튼 만들어서 계속 뭔가 저걸 돌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대선이 이제 임박해 있으니까 예. 가짜 뉴스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가짜 지난번 뉴스. 반기문 사무총장의 경우에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그 검찰총장이 직접 아마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고 구속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에 한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짜 이건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지 않으면 네. 대선에 그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그 후보 측에서 네. 사실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걸 어떻게 계속 방치해 두는 거잖아요. 네. 예.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이정희, 고용노동부 장관 한상균,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민. 그러니까요. 가짜뉴스도 퀄리티가 있어요. 네. 저거는 퀄리티가 제일 낮은 거예요. 네. 저거는 가짜뉴스라고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건 가짜뉴스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그냥 한 뉴스. 그러니까 너무 정색하고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진짜 가짜뉴스 나올 때, 네. 그럴 때는 정말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의외로 그렇긴 하지만 의외로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요. 저걸 카톡으로 계속 실어 나르면서 그걸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아니 있다는 왜냐면 거예요. 제가 밤중에 저희 네. 장모님 오.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받으셨는데 네. 이제 제가 누구라고 밝히는 않고 제가 지지하는 분에 대한 반대 글이에요. 그걸 네. 믿으면서 그만두라고 하고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설득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사실인 걸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예. 카톡으로 뭘 전달받으면.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네. 대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는 정말 엄격하게 선관위가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말씀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이걸 아이템으로 좀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이든 지지하지 않는 후보이든 아무튼 가짜 뉴스는 엄정 처벌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딱 온 거예요. 어떤 분이 대선 출마를 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분이 이 시점에 왜 갑자기 대선 출마를 하지? 좀 궁금했는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가 반드시 당선을 하려면 신당 창당 드는데 들어갔든가 기준 정당에 들어갔든가 들어갔겠지만 난 그거 관심 없어. 공당이라고 그래. 친박, 비박, 친문, 비문, 친노, 비노. 세상에 그런 정당 있어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이제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일각에서는 남 전 원장이 대선 출마한 게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정말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뭐 가능성이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네. 있는데 사실 이제 저분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국정원장이셨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당에 들어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한다는 건 네. 대선 후보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 거지 당선되려고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에 이제 속하지 않고 않고 자유롭게 그렇지, 하겠다. 자유롭게 하겠다 그러면은 저분이 무소속으로 내가 대한민국 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네.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네. 하기 위해서 저는 나오신다고 보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는 조금 긴장할 수 긴장할 약간 수밖에 신경이 없겠죠. 쓰일 수 신경이 있겠네요. 쓰일 저도 수밖에 그래 보면 옛날에 네. 이정희 후보 있죠. 네. 이정희 후보 왜 나왔습니까?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려고. 못했잖아요. 저기 남재준 원장이 바로 이게 문재인 킬러로 종북 척결 네. 이런 거 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본인은 문재인 전 대표가 당연히 당선되죠. 그렇죠. 당선은 아니, 의도가 근데 너무 문제는 의도가 뭐냐면 그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정희 후보처럼 그렇게 막말로 하진 않아요. 감성보다는 아무래도 정보로 이제 승부를 예. 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마음이 네. 급해 죽겠어요. 지금 얘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아주 좀 도와주십시오. 자, 세 번째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겁니다. 결국 문이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1대1 구도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약간 좀 불성사나운 모습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영상을 잠깐 한번 만나보시죠. 이 경선은 불법입니다. 이 오늘 아무걸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오늘 중앙일보에 사당을 냈습니다. 중앙일보는 내가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새누리당 빨리 빠져. 네, 국민의당 그 컷오프 현장이었는데 저는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있었고 이번에는 남경필 지사와 유승민 의원인데 바른정당 얘기입니다. 쇼미더 바른정당인데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그 랩 경연 대회라는 것을 했나 봐요. 바른정당에서 막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 그런 영상인데 영상 좀 잠깐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김성태 이준석
되겠습니다. 내가 이 표지 모델 된 거 아시죠? 누군가 네. 그러더라고요. 바른정당이 저렇게 지금 춤출 때가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재미삼아 좀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말씀을 들어봤을 텐데 오늘 네. 말씀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